항상 보면 세금 내고 팔아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진정한 나의 수익이란 말이죠. 안녕하세요. 닥치고 현장 발품왕제 너모 이성주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너머쌤. 제가 오늘은 질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2.5%에서 3.0%로 인상을 했다라고. 0.5% 인상됐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빅스텝이고요. 계속 언론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초보 투자자분들, 연끌하신 분들, 20대, 30대 분들이 엄청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금리가 인상하면 부동산이 이제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일단은 수도권은 규제 풀린 지역도 있고 풀리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웬만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다 풀었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매주 KB 시세의 흐름을 보면 전국이 빨간색이 상승이고 파란색이 하락인데 하락으로 지금 그래프가 계속 보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출을 일으켜서 연끌한 20, 30대 분들이 1억을 대출했을 때 기존에 30만 원 대출 이자를 납부했다고 하면 35만 원, 4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은 1억이니까 그런 건데 2억, 3억, 4억, 5억, 6억이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시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락하는 건가, 금리가 인상돼서 하락하는 건가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최근에도 이제 지방소도시를 갔다 왔는데 말 그대로 나의 물건을 사줄 실거주와 초보분들은 언론을 맹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금리 인상, 부동산 하락 이런 시그널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매수 자체가 심리가 얼어붙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등기를 쳐서 물건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물건을 사는 초보분들, 실거주자분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전세든 매매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작년에 받던 그 금액보다 2천만 원 혹여나 뭐 1억이든 이렇게 싸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다, 급급매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버틸 수 있고 내가 미래 가치 흐름을 안다면 가정할 수 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개월, 6개월까지 공실이 길어지면 대출 이자는 원래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되고 관리비도 내게 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 대한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다. 1000세대 중에 평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84A 판상형이다. 그걸 보니까 한 50개가 나와 있어. 근데 나는 수리도 잘 돼 있고 층도 좋고 동도 좋은 로얄동 로얄층인데 3억 5천에서 예를 들어서 5개 나와 있으면 항상 팔고자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5억 언저리에 매물을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에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한 달 남겨두고 소장님 연락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고 너무 비싸서 그렇다. 3억 5천짜리가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2천씩 조금 깎아서 내는데 안 나간다는 거, 연락이 안 온다는 거. 이유는 3억 5천짜리 저층이고 수리 안 된 것들이 나가야 되니까. 말 그대로 산다는 사람이 아예 없다. 그래서 지방소도시 소장님들이 밭에 가서 일하시고 골프 치러 가시고 문을 닫고 휴가 가시고 그런 지방소도시 소장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100개의 부동산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한 3, 4개 정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머지 부동산은 이제 심리가 얼어붙었다, 거래 절벽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예 일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더 많이 거래 절벽과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체력, 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버티지 못한다면 던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대출을 일으켰고 금리가 최대 보수적으로 10%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가면은 금리 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달콤한 사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또 영상을 또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무쌤. 네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월세가 마음이 편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쌓인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 나무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주인이면 돈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금리가 저금리 있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라든지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인상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어요.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도 내가 예금을 예치했을 때에 그만큼의 어떤 이율이 있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 이참에 그냥 다 빼고 은행에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려서 그 수익을 세팅해서 가자.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진 보면 자기 집에 대출이 많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이겠죠. 그래서 월세로 돌리는 케이스가 지금 많은 거예요. 은행에 넣은 것보다 월세로 받으면 좀 나을 것 같다, 수익이. 말 그대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나 50대, 60대 분들, 70대 분들 그냥 월세로 돌려서 가자. 그리고 월세 들어오는 수요층도 많고, 뭐냐면 보증금 작게 해서 월세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세보다도 월세로. 전세 물건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유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4년간 연장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월세로 조금 지금 많이 전환을 하는 임대인이 많고, 또 월세를 찾는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월세의 지금 분위기가 상승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힘이 된다라고 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다 돼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20, 30대 분들이 열정이 좋으니까 연끌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대출은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출을 통해서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내가 이 정도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이 정도 금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20, 30대라고 한다면 나만의 어떤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좀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힘들다, 어떻게 던져야 되나, 이자 낼 수 있는 돈이 없다. 항상 보면 세금 내고 팔아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진정한 나의 수익이란 말이죠. 지금 제 영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무주택자나 초보자인 분들은 집 살려고 하는 마음의 심리가 아닙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도시, 일반 강력시 같은 경우에 로또보다 당첨되기 쉬운 게 청약입니다. 그래서 추첨제를 통해서 아니면 가점을 통해서 자신에 맞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그 당첨, 신축 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오히려 더 안 사는, 날씨도 추워지니까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항상 내가 얼마에 투자해서 이걸 샀는지,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갔는데 이만큼 한 2억이 올랐어. 그럼 1억 깎아줘도 1억을 버니까 그때는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1억 정도 깎아주고 팔아야 팔립니다. 그리고 내 돈이 2, 3천, 뭐 1,000 아니면 무피다, 호재가 있는 지역의 무피다, 좀 더 난 선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가져가도 특별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만의 포지션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또 계속 부동산은 항상 사이클을 탑니다. 항상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행보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나중에 10년을 놓고 보면은 우상향한 걸 알게 됩니다. 항상 바람 부는 대로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에서 바람 불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런 어떤 자기 자신만의 줏대 없이 움직이는 그런 투자보다는 좀 지긋하게 공부하시면서 또 현장 답사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림을 그리고 포지션 잡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28일 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올림픽 공원 쪽에서 여자 특강 겸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항상 배고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포기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또 파악하고 공부해서 어떤 대처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호랑이 기운 전해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해주시고 나무 이성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